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저는 이제 한국을 가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요즘에 번잡합니다. 예, 정리할 것도 많고 뭐 준비할 것도 많고 혹시나 까먹는 거 있을까 싶어서 또 이것저것 찾아보는 것도 많고 뭐 복잡합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한국을 가면서도 중간중간에 또 우리 카톡방에 있는 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또 카페에 있는 글도 체크해보고 또 한국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과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우리는 왜 미국에 왔을까? 혹은 뭐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 뭐 캐나다나 뭐 혹은 중남미 혹은 뭐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 왜 우리는 한국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도로 한국에 가는 것을 꿈꿔볼까? 예, 여기에 대해서 그냥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별 준비 없이 그냥 카메라를 켜고 예, 마이크를 켜고 그냥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갖다가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연어의 꿈이라고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예, 연어가 강에서 태어나서 큰 바다로 나가 살죠. 예, 그러다가 도로 나중에 회귀 본능이 있어서 강 상류로 올라서 알을 낳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한국이란 곳에 있다가 이 미국 혹은 또 다른 나라 이렇게 큰 바다로 나갔다가 도로 올라가서 강 상류로 가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벌었던 돈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다 우리 고향에 가서 쓰고 또 그러다가 또 돌아가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연어의 삶 같은 예, 이런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어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연어의 꿈.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알지만 제가 1971년생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70년대 뭐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이 그렇게 잘 살던 나라는 아니었죠. 열심히 막 발전하던 시절이었고 한국이 또 혼란기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 뭐 군부 정치가 있었다가 또 쿠데타도 일어났다가 하여튼 뭐 별의별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저는 가족이 이민 오는 바람에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뭐 원래 처음으로 이민 왔던 분은 저희 막내 이모가 미국으로 시집을 오셨어요. 예, 이모부도 미국에 계시던 한국 분인데 결혼하신 거죠. 그래고 막내 이모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미국을 갔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미국에 좀 가겠다. 그때 당시엔 초청장이라는 게 필요하고 뭐 그러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예, 여권도 아무한테나 주지 않던 시절이죠. 예, 미국에서 초청장에 거 보내주면 그걸로 여권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여권이 있어야지 다른 나라 갈 수가 있었고 또 미국 대사관 가서 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래야지 또 다른 나라를 갈 수 있었던 뭐 그런 시기였고 또 초청을 해서 또 영주권을 받아야지 또 미국에 살 수 있었고 이러던 시기였는데 저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86년도에 이제 미국 왔습니다. 예. 제 기억에는 6월 20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때 당시에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이제 막 미국에 수출하던 당시에 미국을 왔습니다. 짜장면이 한 500원, 600원 할 당시에 미국에 왔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막 급성장하면서 막 올라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팍팍 오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 한 2년도 채 안 돼서 한국 갔더니 벌써 짜장면 값이 1,000원, 1,200원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80년대 중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진짜 월급이 얼마였나 이게 사람마다 물으면 다 얘기가 달라요. 누구는 30만 원, 누구는 100만 원. 막 이게 1, 2년 차이에 이렇게 막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되게 혼란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미국이 진짜 꿈의 나라였죠. 왜냐하면 부유하고 잘 살고 그다음에 당시에는 미제 제품이 참 많았어요. 요즘에는 뭐 미제 제품이 뭐 만드는 게 그렇게 많이 있나 싶을 정도로 뭐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 많이 없지만 그때는 뭐 미제라고 그러면 뭐 다 좋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과자도 맛있었고 뭐 TV도 미제가 최고고 옷도 뭐 리바이스 청바지 뭐 미제 끝내주고 뭐 이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에 가는 게 꿈이었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달력을 보면 달력을 이렇게 넘기면 여러 곳에 이게 도시 사진이 쭉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LA의 사진, 뉴욕의 자유의 전상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을 꿈꿔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그런 거 꿈꾸시면서 또 미국에 오신 분들이 있고 미국에서 제가 쭉 살다 보니까 미국에 오신 부류가 몇 부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먼 옛날부터 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1903년도에 예전에 이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오신 분들이 거의 이제 이민 첫 세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세대들은 지금 벌써 뭐 4세대, 5세대가 넘어가는 뭐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뭐 들어서 뭐 조금 부유했던 집안들, 예, 이런 집안 분들이 미국을 먼저 오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뭐 한국 여행 자유화가 됐던 게 이제 88 올림픽 맞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민이 많이 왔는데
그전에 미국 오셨던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가 있냐면 집안이 원래 빵빵한 부류, 쉽게 말하는 금수저.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부 있으시고요. 혹은 예전에는 국비 유학생이라고 했죠. 예. 나라에서 돈을 대주고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미국에 왔다가 눌러 살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또 계시고요. 그다음에 상사, 지사, 주재원 이렇게 나와 계시다가 미국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타운 내 올드 타이머로 예 좀 풍요롭게 부를 누리고 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금수저로 오시던 분들이야 워낙 또 예 재력이 있으시니까 그럴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에 오실 정도 혹은 상사, 지사, 주재원으로 미국에 오실 정도면 그때 당시엔 진짜 한국에서 탑 엘리트급이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미국에 오셔 갖고 잘 살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다른 아픔이 뭐가 있냐면 6.25 전쟁 직후에 전쟁 고아로 미국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혹은 미군과 결혼하셨고 미국에 오신 한인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자, 또 그런 부류로 이렇게 미국에 오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또 파생된 게 이렇게 먼저 오신 분들이 초청장을 보내서 80년대, 70년대 조금씩 오시다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게 이제 한국의 88 올림픽을 하면서 여행 자유화라는 걸 하면서 적어도 여권은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됐을 때, 예,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 오는 게 급성장으로 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뭐 솔직히 이제 한국 분들도 어떻게든 간에 미국만 와서 어떻게든 간에 버텨보자라고 해서 뭐 불체자라고 얘기하는 서류 미비자로 미국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때 뭐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뭐 책을 쓰면 이만큼 되지 않을까. 진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별의별 서러운 얘기도 다 있고, 그때를 또 이 방송을 보시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맞아, 나도 그때 그랬어. 그때 나 진짜 서류도 없이 그냥 여행 비자라고 왔다가 그냥 눌러 살아갖고 얼마나 고생하고 페이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진짜 고생을 했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나마 편하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영주권을 다 결정이 나고 미국 왔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오자마자 한 6개월 만에 영주권이 바로 날라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미국 이민을 되게 편하게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 나이 때 또 예 중학교 때 또 미국에 왔던 친구들은 그 나름대로 또 미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또 고생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님들도 고생했지만 또 자녀들도 나중에 크고 나니까 대견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뭐 80년대만 하더라도 뭐 지금보다 인종차별이 좀 더 심했죠. 예, 그런 게 있었고 인종차별이 꽤 많이 없어졌다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인종차별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 갖고 저는 뭐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먹고 살만해야지 인심이 좋은데 이게 먹고 살기 자꾸 힘들어지니까 뭐 인심은커녕 자꾸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 와서 쭉 느낀 게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미제라는 게 참 좋은 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예 예전에 미제 아줌마 뭐 기억하시죠? 네. 예전에는 양담배 파는 것도 원래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또 몰래 양담배 팔고 다니신 분들 있고, 미제 아줌마라고 또 미제 제품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 보따리로 이렇게 갖고 팔고 다니시는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만큼 우리가 미제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국 오면 모든 게 다 풍요로웠고, 그때 당시 미국 와서 마켓을 가 보니까 얼마나 마켓이 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커스코지만 예전에 프라이스 클럽이라고 있었을 때 예 그런 데 가 보면 뭐 진짜 한국에서는 감히 상상을 못하던 어마어마한 창고형 웨어하우스에 물건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또 뷔페라는 데를 가 갖고 뷔페 음식을 먹으면서 '와, 이렇게 진짜 음식이 남아 도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풍요롭게 생활하는지, 뭐 그때 계신 분들은 진짜 미국이 천국 같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오고 나서 88년도 되기 조금 전에 이제 한국을 나가 봅니다. 이제 86년도에 왔는데 한 1년 반 만에 한국을 나가 보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미니멈 페이가 2불 25 센트였어요. 예, 근데 미국도 뭐 금방금방 올라갔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뭐 한 4불, 3불 75 이렇게 받았을 때 몇 달 동안 돈을 모으고 어머님이 조금 용돈 주시고, 그래서 한 2천 불 정도를 한국에 들고 왔는데 당시에는 한 거의 환율이 1,000원이 1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 200만 원의 값어치라는 게 그냥 뭐 대학교 나오고 대기업 취직해서 월급 받으면 초봉이 30만 원, 뭐 그래 뭐 보너스 잘해봤자 한 4, 50만 원, 예, 이 정도 하던 시기고, 공장에서 일한다, 기계 전봇대 붙어 있는 걸 보면
숙식 제공, 예, 월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적혀 있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 200만 원을 들고 가니까 2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또 한국가 또 신나서 또 200만 원 쓰고 또 사촌 동생들 불러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들어왔던 피자 헛이 있었죠. 예, 피자. 피자가 제가 미국 막 오자마자 한국에 피자 헛이 들어갔어요. 제가 미국 올 땐 피자 헛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외국 브랜드 제일 먼저 들어왔던 건 KFC가 있었고 웬디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변형된 브랜드 뭐 롯데리아라든가 투모로우 타이거라는 뭐 패밀리 레스토랑 뭐 이런 거 같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 무슨 그게 있었죠? 예, 패밀리 레스 코코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군요. 지금은 없어진 코코스 뭐 그 정도 있었던 시절인데 제가 이제 88년도 예 그때 올림픽 하기 좀 전에 갔을 때는 이제 한국에 피자 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들이 피자를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제가 피자를 사줬어요. 이 사촌 형이 뭐 대단해 보이는 거죠. 우와, 우리 사촌 형이 이렇게 맛있고 비싼 피자를 사줄 수 있구나. 예. 그래서 진짜 그때는 한국 가서 돈 쓰는 게 너무너무 좋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 친척들이 물론 예 제가 뭐 조카니까 잘해 주시지만 또 가면 또 잘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 아이들을 언젠가는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저한테 정보를 얻고 싶은 게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미국에 학교 보내면 어떻겠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고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었을 당시에요. 예. 그래서 한 90년대 뭐 한 중반까지도 괜찮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90년대 때 한국이 급성장을 막 하다가 IMF 때문에 한번 한국이 좀 곤란을 겪죠. 예. 그때 조금 주춤하고 뭐 이제 2000년도 넘어서 이제 한국이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급성장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국 가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참 잘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면 뭐가 있었냐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도 뭐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새파랗게 어린 애가 예 고등학생 뭐 이제 뭐 대학생 1 학년 이런 애가 그냥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꼴 보기 싫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 주변에 어느 집이 좀 돈이 많은데 중학생 아이를 퍼스트 클래스를 태워서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보내는 부모가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자, 뭐 비즈니스가 요즘에 한 6천에서 8천 사이고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 그거에 더블 되죠. 한 만 몇천 불씩인데 한 번에 만 몇천 불씩 내고 비행기를 탄다는 거를 중학생한테 하면 우리는 솔직히 부러울 수가 있죠. 예. 돈이 많아서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한테 돈을 뺏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좀 부러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괜히 좀 질투 섞인 얘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애들 교육 저렇게 시키면 안 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뭐 한 뭐 87년도 그때 당시에 한국 왕복 비행기표가 이제 한국 돈으로 한 60만 원, 70만 원 하던 당시인데 그 돈을 지금 생각해 보면 회사원의 2달 봉급, 석 달 봉급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기본적으로 3,400만 원 잡는다 그러면 제가 거의 비행기 값으로 한 번 한국 갈 때마다 돈 1,000만 원씩 쓰는 걸로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항에서도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었겠구나. 여기 영사관에서도 기분 나쁠 수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영사관에서 저를 그렇게 일부러 뺑뺑이를 돌린 적도 있었구나. 예. 요즘은 뭐 너무 친절하게 해 주시지만 예 그때는 저를 일부러 좀 뺑뺑이 돌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서도 그때 당시 인천공항도 오픈 안 했을 당시인데 이제 김포공항 예 거기에 딱 있다 보면 괜히 거기서 이제 있는 분이 젊으니까 "야야 너 이리 와 봐." 다짜고짜 반말로. "예?" 그러면 "너 병역필 도장 있어?" 그게 뭔가요?" "저 영주권자인데요." 왜 또 어쩌라 그러면 "그럼 저쪽 가서 병역필 도장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줄 서 있는데 그냥 빼 갖고 저쪽에 갖고 도장 받으라고 괜히 뺑뺑이 돌리고 갔다 오면 저는 미리 줄 섰는데 중간에 껴주는 것도 아니고 도로 처음부터 줄 서야 되고 뭐 이런 좀 불합리한 일도 좀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는 이제 좀 한국 가면 불합리한 일보다는 뭐 한국에서 좀 대접받는 게 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도 이제 좀 그때 좀 생각을 잘못했던 게 이 미국이 잘나서 저한테 잘해 주는 건데 제가 이제 같이 특권 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그 20대 중반에 한국에서 취직을 할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어떤 용감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의 잡지에다가 글을 적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비디오 편집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때 당시 그거에 대해서 글을 적고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잡 오퍼가 많이 들어왔어요. 조건도 꽤 괜찮았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한국 왔을 때는 한국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싫었어요. 나름 미국에서 컸다고 예 일은 일 뭐 내 쉬는 쉬니까는 쉬는 시간. 근데 한국처럼 뭐 일 몰리면 낮밥 먹고 회사가 우선이고 막 이런 게 되게 싫어서 그때는 한국 갈 생각을 안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000 년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하고 진짜 발전이 눈부시게 됐죠. 예. 지금도 생각해 보면 박세리 씨가 처음에 골프를 치면서 이 삼성 스폰서를 받았고 왜냐하면 박세리 씨가 그때는 동양 여자가 골프 친다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박세리 씨를 스폰서해 줄 회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삼성이 스폰서를 해 주고 있는데 삼성 마크를 모자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앵커들이 해설하면서 "저 삼성이 스폰서해 주는데 삼성이 무슨 회사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앵커가 했던 얘기가 공항에 카트를 만드는 회사야."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웃지 못할 일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삼성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LA 공항에 있는 카트 옆에다가 삼성 로고가 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삼성의 인지도가 그러니까 박세리 씨가 막 미국에서 막 이렇게 막 날리고 그럴 때 인지도가 그렇게 지금 같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금 뭐 삼성 모르는 뭐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만 미국에서도 예 그때 당시에는 이 삼성을 갖다가 뭐 그렇게 알 정도로 참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삼성이 이제 뭐 수화민용 브랜드로 뭐 샘트론이라고 다른 것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저가 브랜드도 만들고 막 팔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 지난 20-30년 사이에 한국이 너무나 발전되면서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국의 집값 같은 경우는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물가는 제가 봤을 때 80 년대 제가 왔을 때에 비해서 물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배 올라간 것 같아요. 한 20-30배 올라간 것 같은데 집값은 200배가 올라간 것 같아요. 100배, 200배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집값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어느 순간부터 이 교포들이 미국에서 30년, 40년 일해 갖고 한국에 가려고 그러는데 집값이 강남에 20억 이네요. 30억 이네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여의도를 살고 미국 오기 전까지는 강남의 한신 3차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예. 4차 있는 데가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이고 그 전이 있는데 거기 살았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 몇 천만 원 안 하던 아파트가 지금 다 몇십억씩 하니까 그게 80 년대 초반에 저희 아버님이 사셨어요. 예. 그때 당시에 2천만 원 안 되게 사셨다고 했어요. 81 년도, 2 년도 뭐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뭐 몇십억씩 하니까 도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한국에 간다는 생각을 안 한 게 한국에 중간중간 일 때문에 가든가 혹은 여행을 가든가 뭐 그러는데 뭐 주로 일 때문에 갔죠. 왜냐하면 여행을 가는 것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물가가 싸지를 않으니까 굳이 한국으로 여행 가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한국은 말이 통하는 다른 나라라는 인식이 저한테 있었던 거지 뭐 동남아 필리핀 같은 데를 가든가 태국 같은 데 가면 뭐 같은 돈 갖고 더 즐겁게 즐길 수가 있는데 한국 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별로 그렇게 싸지도 않은 거예요. '아 굳이 내가 한국을 가 갖고 놀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일 아니면 한국을 갈 일이 별로 없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을 중간중간 쭉 지나가면서 늘 뭐 서울에 있었으니까 예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서울이 나날이 복잡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이제 서울이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73 년도 뭐 2 년도 3 년도 그때부터 여의도 살았으니까 73 년도 예 그때부터 살았으니까 여의도에 주차장이 남아 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차가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차난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남에 좋은데도 맨날 주차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고 하 뭐 하늘의 공예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죠. 이거 보니까 진짜 서울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돌아간다는 생각을 전혀 꿈도 안 꾸고 있었던 사람인데 '한국을 돌아가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한 8년 전쯤인 것 같아요. 예. 우연히 한국에 갔다가 뭐 대구도 갈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는 잠깐 여행도 갔다 왔고 뭐 옆에 오사카도 갔다 오고 용인도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중간에 시간이 나서 제가 아는 동생이 춘천으로 발령이 나서 춘천에 가 있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민간 경찰인데 군 경찰인 뭐 좀 특수한 일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춘천에 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지나가는 김에 들렸어요. 그리고 또 조카가 태어났는데 전 쭉 사진만 보고 있어 갖고 그 조카도 한번 보고 싶어서 춘천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집에 가 갖고 그 동생이랑 만나고 예 술도 한잔하고 이 얘기 저기 하다가 "야 여기 있는 그 이 춘천에 이 아파트가 얼마 하니?" 그랬더니 "아 이거요 한 2억 4천 합니다." 그래요. 그래 갖고 "2억 4천? 뭐 어떻게 월세야 뭐야?" 그랬더니 "아니요. 사는 값이 2억 4천이요." "2억 4천이면 이거 산다고?" 예. 그러니까 뭐 전세니 뭐 다른 거 아니고 그냥 2억 4천만 주면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야? 예. "진짜? 아니 집값이 서울이랑 왜 이렇게 차이 나?" "아이 서울하고 비교가 안 되죠 형님. 아 서울은 2-30 억씩 하잖아. 뭐 외곽 지역도 10 억씩 하잖아. 어떻게 이게 2억 3천이야? 2억 4천이야?" "아 형님 지방은 싸요." 와. 그럼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얼마니? 그랬더니 저기 소양강이 보이는 뭐 무슨 롯데캐슬인가 무슨 그때 당시 지은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형님 그게 한 7-8억 정도 해요." 그러더라고. 야 7-8억?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환율 계산하니까 60만 불이면 이 동네 최고급 아파트를 사고 이 동네 웬만한 아파트는 20만 불이면 살 수 있다는 얘기네. 와 그 얘기에 갑자기 막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서울에서 청춘 기차라는 걸 타고 춘천을 갔거든요. 청춘 기차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청량리와 춘천을 연결시킨다고 해서 청춘 기차입니다. 자 그 기차를 타고 오면 55 분 제가 딱 시간 잡았더니 55 분이면 춘천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한테 했죠. "아니 이 정도면 너 그냥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여기 살면 네 집 마련하고 되게 좋잖아." 그때 동생이 한 얘기가 "형님 여기는 집값이 안 올라가요." "아 그래?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인제 뭐 이제 40 대니까 '야 여기 나쁘지 않겠다. 춘천도 참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마침 또 춘천 그 동생이랑 이제 그다음 날 좀 동네 둘러봤잖아요. 예. 뭐 소양강도 보고 옆에 뭐 호수 옆에 뭐 커피숍도 가 보고 뭐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차가 잘 돼 있으니까 예전처럼 '춘천 그러면 뭐 시골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서울에서 1 시간이면 간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야 이거 참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아 한국에다 집을 하나 살까?' 예 그리고 동생한테 그랬죠. "야 그럼 너 형이 이 집 사면 너 형한테 월세 할래?" "아이 형 그거 할 뭐 생각 있으면 하세요." 뭐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고 "아 저 아니라도 월세 할 사람 빌려 줄게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관심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와서 인터넷으로 뒤져봤죠. 그전엔 전혀 생각도 안 해 봤는데 "다른 동네 집값은 얼만가?" 그랬더니 서울이 뭐 압도적으로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 좀 비싸죠. 근데 나머지 도시들은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은 거예요. 물론 뭐 광역시 정도 되는 데들은 이제 중간이 비싼데 뭐 춘천 사이 정도 도시다. 그러면 뭐 다 그 돈이 그 돈인 거예요. 근데 그 춘천이 나중에 제가 이제 미국 오고 나서 그때 뭐 한 8년 전쯤인가 이제 그때 갔다 오고 나서 한 2-3 년쯤 지나고 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야 춘천이. 막 3 억씩 하고 4 억씩 하고 2억 했던 게. 그때 되니까 이제 더 후회되는 거죠. '아 그거 사 놓을 걸. 아 2 억짜리 사 놓을 걸. 2억 4천 인데 사 놓을 걸. 그럼 1 억이라도 생겼을 텐데.' 그랬더니 나중에 또 시간 지나니까 도로 다 떨어졌어요. 도로 뭐 2억 4천 뭐 그래요. 요즘 환율 따지면 더 싸죠. 요즘에 18만 불이면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나 제가 그전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연한 행복도 하면서 어르신들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정보를 듣고 나름 방송하려고 정보를 찾다 보니까 한국의 부동산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어떤 식으로 부동산이 돌아가고 이거를 점점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예 알게 되니까 이제 한국 부동산에 쪼끔 더 관심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고 와서 이제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LA에서 한 1 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계세요. 사막 기후 있는데 관절이 안 좋아서 거기 살고 계신데 집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한국식으로 따지면 뭐 몇천 평짜리 대지에서 살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근데 그분이 한국으로 복수 국적을 해 갖고 한국에 가신다고 그걸 신청해서 갔는데 저는 그때 그 복수 국적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2011 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시작한 지 이제 13년 된 제도예요, 복수 국적이. 근데 그분이 65세 넘으시고 복수 국적 신청하시고 한국에 가서 실버타운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집을 놔두고 1 년의 절반은 여기 1 년의 절반은 한국 이렇게 사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버타운인데 뭐 전북 어디 뭐 고창 실버타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 실버타운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 또 그때 또 일 때문에 한국 갈 일이 있다가 또 만나 뵙고 그래서 또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소렌토 차 SUV인데 예 그거 하나 사 갖고 주말이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예 실버타운에 있는데 뭐 요즘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밥 한 끼에 5천 원만 주면 먹을 수 있으니까 밥 안 해도 되고 너무 편하더라 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좋더라.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한국이 많이 바뀌어간 거 보니까 이제 한국이 편해진 구석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기술이 발달되고. 뭐 그래서 이제 한국만 계속 살라고 그러면 못 살 수도 있지만 미국과 한국을 반반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방법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또 우행 방송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우행 방송 시작하기 한 2-3년 전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행 방송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뭐 코로나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점점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많이 바뀌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사람들 더 날카로워지고 어디 사람 모여 있는데 대규모 총질이 일어나고 뭐 떼강도들이 백화점을 백주나 나서 털고 그다음에 먹고 사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인종차별도 좀 더 극대화돼 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싫어서 한국을 가고 싶어 하시는 한국 분들 얘기를 점점 듣게 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하면서 초창기 때는 코로나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노후 생활을 잘 알차게 보낼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 있는 게 노후연금, 메디케어 받는 거, 메디케이드 받는 거, 그다음에 뭐 롱텀 케어 받는 거 다 관심이 있으시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는 역이민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가셔 갖고 이제 미국에서 왔다고 뭐 따가운 시선. 예 모든 분들이 그런 거 아니지만 따가운 시선을 갖고 계신 분들 예 이런 분들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봐도 '이분들이 좀 잘못했다. 낯뜨겁게 한국에서 행동했다.' 왜냐하면 80 년대 70 년대 미국이 한국보다 잘 살 때를 아직도 마음에 갖고 계시면서 한국에서 어떤 우월주의를 갖고 한국 사람들 대하면서 결국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맞지를 못해서 한국 가시다가 도로 그냥 다 실패하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거 아니겠다.' 뭔가 확실한 정보를 드리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한국 가시는 분들도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한국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점점 '한국에 가서 노후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요만큼씩 생기고 있습니다. 자 저도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한국을 가 보는 것도 코로나도 이제는 뭐 별 문제가 안 되고 이제 한국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스크 안 쓰고도 얘기 나눌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한번 이런 것들을 직접 부딪혀 보겠다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한 2년 전에 다 종식됐다 그러면 아마 2년 전에 또 이런 걸 도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도 합니다. 자 근데 뭐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니죠. 제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도전해 본다는 거. 예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보다 좋은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카페, 카톡방 운영도 하고 이 영상도 찍고 또 제가 한국까지 가서 지금 굳이 이렇게 해 보겠다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목표는 '생활비를 미국에 있는 것보다 더 줄여 보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물론 예 제가 미국에서 지금 라스베가스 쓰는 돈만큼 써도 되긴 하지만 미국이 물가가 더 세죠. 제가 LA에 있다가 라스베가스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LA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세금 문제 때문에 라스베가스로 온 거예요. 저희 집은 LA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 두 집을 다 관리한다는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이 미쳤어? 그 돈 내고 미국 살게?" 예. 이런 소리가 나올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몇 천만 원 돈을.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LA 집을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에 그때 임시로 사 놨던 콘도인데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임시로 오고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이 아직도 금리가 높고 이러던 상황에서 '집을 살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저희 와이프랑 상의했던 게 '아 그냥 이번 기회에 한국을 갔다 와 보자. 한국 갔다 오면 미국도 좀 집값도 정리되고 그다음에 매물도 좀 더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집 사는 것도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집은 내 때가 되면 그때 사면 되는 거니까 지금 몇 달 동안 한국을 가 보자. 그 대신 한국에서 우리가 돈을 얼마큼 절약할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즘에 환율이 꽤 좋죠. 3,000 불을 한국 돈으로 쓰면 요즘에 400만 원입니다. 예. 근데
400만 원으로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을 얻은 데는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자, 생활비로 300만 원 쓰자는 건데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거 갖고 생활 못 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걸로 충분해요."라고 "생활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그냥 저는 이제 그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경험을 평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한 달에 1,000만 원 한가 써도 1,000만 원 써야지 살만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자, 그분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개인은 모든 경험을 평준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에 뭐 여러 가지 뭐 조사 같은 거 나온 거 보면 평균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여유롭게 살려면 뭐 한 37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쓰는 돈은 뭐 한 19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사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은퇴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300만 원으로 내가 살 수 있냐 없냐. 최소한도 한국에서 400만 원을 들고 한 달에 살면 그 400만 원 갖고 내가 비참하게 살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서울에서는 당연히 모자라겠죠. 저도 중간중간에 한국을 가 보니까 물가를 잘 보잖아요. 예. 같은 음식이 서울에서는 거의 2배 가격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예 머리를 좀 안 자르고 있는 게 내일 모레면 한국 가니까 예 한국 가면 머리 자르려고요. 예. 평택의 동네 미장원은 10,000원 내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 돈으로 요즘에 얼마죠? 7불 50 이에요. 예. 팁 따로 줄 것도 없이 7불 50 입니다. 예. 그런 데도 있고요. 저번에 한국 갔을 때 한남동 요즘에 뭐 한남동이 또 뭐 잘 나가고 있죠. 예. 한남더 힐이라는 뭐 BTS 살고 있고 연예인들 살고 있는 고급 빌라도 있고 리첸시아라고 아주 고급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한남동이 좀 요즘에 강북 예 강북 바로 위쪽에서 또 잘 나가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한남동에 있는 미장원을 들렸더니 거기는 5만 원인가 받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뭐 미국 돈 환율로 따지면 40불이 채 안 되는데 뭐 여기서도 뭐 30불에 뭐 팁 놓고 그러면 뭐 그 돈이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국도 물가가. 똑같은 소주가 평택에서 4,000원 받는데 서울 외곽 가니까 5,000원 받고 서울 쪼끔 좀 바쁜 데 가니까 6,000원 받고 강남 가니까 7,000원 받고 그다음에 잘 나가는 술집 가니까 8,000원 받는 데도 있어요, 소주가. 2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아마 400만 원 갖고 턱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은 평택이니까 평택에서 400만 원이면 제가 적어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제가 떵떵거리고 부자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냥 50대 부부가 그냥 '룰루랄라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3,000 불씩만 쓴다. 그럼 뭐 미국보다 어쨌든 간에 라스베가스 가면 물가가 싼다 하더라도 여기서 3,000 불에 못 사니까 예. 뭐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거보다는 훨씬 더 절약되고 '은행에 돈도 더 많이 쌓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어 갖고 그것도 하나의 좀 도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자꾸 이제 역이민 마을 같은 거 이런 거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이민 오신 분들끼리만 있으면 충돌이 좀 덜해요. 예.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어 지자체 같은 데 좀 지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몰라요. 제가 될 수 있을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12만 유튜버지만 미국 내에서 150만의 교민이 있는 데서 12만 유튜버라는 거는 한국에서 300만 400만 유튜버만큼 교민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비율적으로 계산해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민 마을 같은 거 하면 많은 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외화를 쓰는 거 이들이 와서 은퇴 자금을 여기다 쓰는 거는 지역 경제에도 꽤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든 뭐 누구든 간에 군수님이든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갖고 정착금도 해 주고 그다음에 어떤 뭐 혜택 같은 거 주고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제가 이거 갖다가 좀 구체화 시켜 보겠다라고 저는 그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을 제가 갖고 있는 꿈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몇 달 후 혹은 1년 후라도 이 꿈이 실현된다 그러면 이 영상은 레전드의 영상이 되는 거예요. 제 각오를 다졌던 영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그 레전드 영상의 첫 머리를 보시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독 안 해 주신 분들은 구독을 해 놓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이 플랜이 될런지 안 될런지. 그래서 이 플랜의 이름은 연어의 꿈이라고 제가 졌습니다. 연어의 꿈 프로젝트예요.
우리 연어처럼 새끼 때 태어나 갖고 큰 물에 가서 태평양 가서 이렇게 헤엄을 치고 다 돌다가 결국은 산란기가 돼서 자기 고향 도로 강으로 올라와서 그 물살 그 힘든 물살을 꿰뚫고 올라오잖아요. 물을 이렇게 내려가는 건 쉬운데 물살을 거꾸로 가로질러 올라가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올 때보다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는 게 이게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힘든 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예.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돈 벌었던 거 한국 와서 쓰고 외화 다 들어오게 하고 우리는 한국에서 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연어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어의 꿈이란 이 프로젝트를 진짜 해 보고 싶어요. 제 능력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그 연어의 꿈은 뭐 제가 평택만 딱 정한 건 아니에요. 예.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래도 나름 예 미국에서 좀 인지도 있었던 유튜버라고 한국 같으면 만나 뵙지도 못할 분들을 미국 와서 좀 뵌 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분들께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산 쪽도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몇 개 도시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평창 쪽은 제가 가 보니까 평창이 아니죠. 평택 쪽은 예 제가 가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처갓집 고향도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면 처갓집은 미군 부대에서 오래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원래 용사에서부터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험프리스로 옮겨오니까 처갓집이 다 험프리스 쪽으로 해 갖고 평택 쪽으로 옮겨온 거지 처갓집 고향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평택을 작년에 가 보니까 뭘 느꼈냐면 평택이 기회가 좀 더 있어요. 왜? 워낙 큰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뭔가 기회가 더 있어요. 그리고 미군 장교들 상대로 지었던 마을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미국화가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벽에 플러그도 미국식 110V 11짝이고 꼽는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한국 가서 그냥 처음부터 막 적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저는 평택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뿐이지 평택이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제가 그동안 방송을 하다 보면 "어디 좀 알아봐 주세요. 어디 좀 알아봐 주세요." 근데 제가 그거는 다 사절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의 부탁으로 알아봐 드리는 제가 부동산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 부동산으로 부동산 팔겠다고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부동산도 아니고 여러분께 뭐 팔아서 돈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뭐 제 시간 내고 어디 가서 고기를 알아볼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돈 써 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본인이 '나는 뭐 광주가 좋아. 난 전주가 좋아. 뭐 나는 뭐 강릉이 좋아.' 예 그러면 거기가 내 고향인데 그럼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야죠. 저도 용기 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평택에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 처갓집이 평택에 있다고 하지만 처갓집은 평택 토박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처갓집이 평택 토박이라서 저희 처가 식구들한테 뭐 누구한테 물어보면 한 달에 건너면 누구 다 알고 한 달에 건너면 시장님도 알고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데요, 평택이.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란 얘기예요. 근데 저는 거기를 도전해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처음부터 다 결정해 갖고 한국 가 보시지 말고요. 도전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알래스카 가서 연어가 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거를 실제로 봤어요. 진짜 고통스러워 보여요. 참 어떻게 보면 경이로워 보여요. 그 센 물살을. 그것도 이렇게 턱이 진 예 조그만 폭포 같은 물살을 그 폭포에 떨어지는 물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와 연어는 너무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올라간 연어 중에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곰이 연어가 뛰쳐오를 때 앞다리를 확 쳐갖고 그렇게 열심히 올랐는데 그냥 곰의 밥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조금 좀 예 황당하죠. 여러분이 한국 역이민을 했는데도 실패하고 아픔에 좌절에 오히려 또 금전적 손해 보고 그리고 상처만 가득해서 도로 미국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연어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연어의 꿈을 예 제가 좀 시작한다는 의미로 그냥 오늘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꽤 얘기가 길어졌어요. 저는 진짜 수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러지? 하여튼 하여튼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연하의 꿈에 동참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 좋아요. 예. 그다음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 항상 댓글 달아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거예요. 예. 저는 항상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 이 연어의 꿈을 갖고 오신 분들을 적대시하지 말아 주세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 가신 분들도 진짜 우리가 예전에 한국 혹은 또 어떤 미국에 있었던 그 알량한 자존심 혹은 그 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 있죠. 이 제국주의 근성이라고. 예, 미국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미움받지 말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봐도 옆에서 저도 미국에서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살고 있지만 제가 봐도 옆에서 얼굴이 화끈화끈 거릴 정도로 이렇게 좀 몰지각한 행동으로 교민분들 요거는 먹게 하신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민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제가 준비하는 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갖다가 방송으로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한국 가서도 미국 뉴스는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고 그다음에 또 미래를 보는 해안이기 때문에 그 뉴스는 저는 미국에서도 늘 제가 미국 뉴스들을 보고 읽고 추려서 제가 알려드렸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한국에서도 뭐 똑같이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뉴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쭉 해드릴 거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한국 가면서 방송이 좀 더 많아질 겁니다. 그 방송은 한국에 사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영어너의 꿈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나가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연어의 꿈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어들이 한국에 와서 마지막에 예, 내 삶의 마지막까지 예, 자기의 고향에 와서 그 뿌리를 도로 찾아갖고 사는 이런 훌륭한 모습을 우리 다 같이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